장맛비는 모레까지 곳에 따라 최대 400mm 넘게 내릴 것이라는 예보까지 나온 상태인데요. 산사태와 침수, 여기다 강풍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재 전문가이자 MBC 재난자문위원인 인덕대학교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정창삼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저희가 조금 전 특보에서 짚어보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 수도권을 비롯해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서 우려가 큰데요. 특별히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비가 예보되는 강한 비구름대가 9시 전후로 해서 우리가 새벽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밤 쪽에 저희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주무시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늦게 귀가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 빨리 서둘러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야간에 이제 긴급하게 비가 오다 보니까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긴급 복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2차적인 피해가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비가 계속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경기도 일대 최근 개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지라든가 도로 사면 같은 데서 산사태 같은 것들이 날 수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천 지금 보면 한강의 물들이 지금 수위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강 수위가 올라오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하천이라든가 소하천들의 이제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기존의 배수 체계로 잘 안 빠지는 경우 우리가 배수 효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보면 탄천이라든가 경기도 일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재해들이 나는 걸 보면 그런 도심 하천들이 특히 도달 시간이 굉장히 빨리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마침 퇴근 시간이어서 도로 상황 관련해서도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퇴근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9시부터는 이제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번에 이제 침수 예상 도로에 대한 사전 차단을 실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그 구간이 어딘지를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늦게 이제 아무 재해에 대한 정보가 없이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다가 차량이 통제되고 갑자기 비가 오면서 더 큰 피해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좀 사전에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특히 또 반지하나 저지대 침수 지역에 대한 걱정이 큰데 주의해야 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보면은 강한 비가 오는 시간대가 밤이랑 이제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반지하 주민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림동이라든가 관악구 일대 그리고 그쪽은 굉장히 많은 반지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미리 사전에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도 보면 1:1 매칭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위험 지역에 계시는 반지하 거주자들에게는 공무원들이 1:1로 매칭을 해서 위험 시에 그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지켜야 되는 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오늘 조금 위험이 예측되거나 작년 8월 8일에 침수가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친척 집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마련하는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대피소에서 하루 정도를 머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미리 대피할 것을 강조해 주시는 이유가 반지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창문을 통해서 상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밤에 또 이제 우리가 자는 순간에는 비가 어느 정도 온지를 인지를 못하고요. 그다음 저희가 가장 위험한 건 작년 흰남노 때 냉천 지역의 포항의 지하주차장에서 많은 분들이 인명이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외수가 그러니까 하천이 범람해서 갑자기 물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작년 8월 8일에 보면 관악구의 도림천이 거의 범람해서 인근 지역에 갑자기 많은 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보면 인명 피해가 났는데요. 그런 지역들은 밤에는 인지조차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면 내일 사실은 우리가 많은 비를 예보는 하지만 비가 적게 오는 지역도 있고 많이 와서 피해가 나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폴스 얼람이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더라도 오늘같이 큰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가급적 그런
위험한 거에다가 너무 많은 걸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안전한 곳을 하루 정도는 대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곳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대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게 이제 밤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저녁 늦게 밤에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복구를 위해서 나갈 때는 본인의 안전을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된다. 본인의 안전.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의외로 비가 많이 왔을 때 감전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리가 신호등이 이제 멈추거나 전기가 정전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름에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전 상황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나가서 전기 관계되는 걸 만지다가 감전 사고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제일 위험한 건 산사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도심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안 날 것 같지만 도심에서도 이제 우리가 석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산사태가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산사태 같은 부분은 사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거여서 대비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거나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난의 4단계라 그러면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있는데요. 네. 예방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사방공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들이 예방 사업이 될 것 같고요. 네. 대비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대응은 사실 어렵습니다. 네. 대응은 우리가 산사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속 40km 이상의 토사가 흘러나올 때 우리가 대응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대비라 그러면 오늘도 지금 예를 들어서 시야가 확보된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 산에 올라가서 배수로에 물이 잘 빠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배수로 같은 데 보면 돌이라든가 토사 아니면 나무 같은 것들이 가로막혀 가지고 물길이 안 생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 주는 것, 미리 청소해 주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농촌 지역에서 대비해야 할 부분을 짚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논물 빼기가 가장 좀 위험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갑자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논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논물 빼러 많이 가시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네. 특히 그리고 또 야간에 작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 가능하면 사전에 조금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부터 해가 진다 그러면 그렇죠. 논물 네. 빼기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작년에 우리가 흰남노 때 경주라든가 영천, 포항 쪽에서 갑자기 많은 비로 인해 가지고 농업용 저수지가 붕괴되는 사건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네. 전국에는 한 18,000개 정도 경기도가 특히 위험한 건 뭐냐면 예전에는 경기도 지역들이 농업 지역이라서 농업용 저수지가 있었는데 이제 도심이 확장되면서 농업용 저수지는 큰 용도가 없는데 그 인근 지역이 아파트들이 들어선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저수지들이 갑자기 붕괴되면 인명피해로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저수지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은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련 공무원들께서 그 저수지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런 관리들을 조금 사전에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침수를 대비해서 보완책들을 더 마련한다면 어떤 걸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개인의 역할, 그다음에 기관의 역할, 지자체, 정부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1차적으로 개인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제 재난 방송들을 항상 재난 상황이 발생될 때 모니터링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재난 관련 공무원들이 한정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면 피로감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지만 네. 저희들이 지자체 자치단체장님들께서 조금 격려해 주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저희가 바뀐 게 기상청에서 보면 수도권에 극한호우 예보라고 문자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인데요. 그러니까 1시간에 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 3시간에 90mm 이상의 비가 예보되거나 아니면 7시간당 72mm 이상이 예상될 때 극한호우라고 하는 문자가 옵니다. 네. 혹시 오늘 주무시는 동안 이런 문자를 받으셨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일어나셔서
방송을 보시거나 주변의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재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안전을 가장 먼저 챙기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